네, 방명록 꼭 써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행운권 추첨을 할 건데 거기에 이제 방명록에 들어있는 번호 가지고서 행운권 추첨을 할 거니까 좀 이따가 방명록 꼭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쁨 작가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일단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셋 엄마이자 작가명 기쁨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혜민입니다. 일단 오늘 제 컨셉은요, 방구 컨셉이고요. 제 작품의 컨셉은 저희 할아버지 집입니다. 제가 Rest in Daily Life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때가 언제였는지를 생각을 해보니 저희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니고 즐겨왔던 저희 할아버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집이 그린 게이트여서요, 모든 작품 속에 그린 게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작품을 감상하실 때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지면은 이제 흙으로 표현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물로 표현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에 대한 저의 슬픔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크리스찬인데요. 원래는 성인이 돼서 크리스찬이 됐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니 제가 살아왔던 일평생 항상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거를 버블로 표현해서 그림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이 작품 보시면서 제가 좀 바라보자 했던 거는 제가 느꼈던 이런 휴식을 저희 작품을 통해서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 발표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그 한국에서 NFT 아트라는 분야의 커뮤니티를 최초로 만든 우리 킹비트님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웹3와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한 특강을 해주실 텐데요. 혹시 지금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잠깐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세팅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그 위에 거예요. 맨 위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사실은 최근에 강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 강의를 했기 때문에 성인 강의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요. 도대체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여러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NFT 아티스트들 강의에서는 목적이 같았기 때문에 사실 마켓 현황이라든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것들을 제시했을 때 굉장히 집중력도 좋았고 그랬는데 AI 이제 아티스트들 모임이셨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좀 어울릴까 좀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웹3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배우셨던 AI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아시고 많은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은 좀 접어두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도 아마 AI 지금 계시는 커뮤니티 안에서도 NFT 커뮤니티에 좀 계셨던 분들이 계셔서 좀 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잠깐 소개를 하면 21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21년도 3월에 우연한 계기로 NFT 아티스트 커뮤니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되게 히스토리가 재미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이 양력을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뭐 강연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NFT 아티스트일까 생각하시는데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방 점검을 하는 소방 점검업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전에는 신학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또 선교사로서 뭐 전도사로서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극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주제를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커뮤니티 이야기지만 변화 그리고 연대라는 제목을 소제목을 잡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제 개인사를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분야 그리고 내 인생이 지금 이제는 100세 시대에 막 요즘 제가 최근에 이제 과학에도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어서 과학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이제 곧 여러분 그 역으로 영노화라고 하죠. 영노화 기술도 개발될 것 같고 요즘 막 인터넷이 들끓고 있잖아요. 초전도체가 나와서 에너지 혁명도 올 것 같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인공지능을 접하시면서 막 놀랍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막 해나가고 있고 결국은 특이점이 오고 있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큰 변화의 물결이 왔을 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종교에서 종교업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제 알아듣기 쉽게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에서 이제 있다가 나가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한 데가 이제 신촌 세브란스고 거기 갔는데 이제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급성이었어요. 그래서 징조도 없이 어느 날 이제 백혈병을 앓게 됐고 그게 2007년 5월에 발병을 해서 9월에 제가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고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 중에 여러분이 어릴 때 걸음마 하던 거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아니면 여러분 다 기저귀 차셨잖아요. 기저귀 차신 거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저는 기억을 해요. 왜 기억을 하냐고요? 제가 기저귀를 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걷는 연습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15살, 지금 한 16살 됐습니다. 네. 2009년에 그 이식을 받고 아주 안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좀 누워 있었거든요. 거의 누워 있었기 때문에 걸음을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걸은 연습을 했고 누워 있는 동안은 기저귀를 차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저귀 찬 시간도 기억을 하고 걷는 것도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 인생을 확 바꾸는 전환의 계기를 삼아요.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내가 이미 알았다고 생각했던 것, 깨달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질문들을 던진 거예요. 이건 제 배경이 그랬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인생의 질문이실 수 있으면 저에게는 천국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교회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 얻게 된 답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모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전에는 철학이나 신학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 다음서부터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게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대한민국은 철저히 자본주의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접한 게 블록체인이었어요. 그게 2007년도에 저는 블록체인을 접하고 2017년도에 이제 블록체인을 접하면서 NFT라는 것도 그때 해봤어요. 저는 NFT도 그때 이제 오픈시라는 마켓을 이미 사용을 해봤고 그 과정에서 예전에는 공부를 할 때 아니면 이렇게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흘러가서 유행하면 그렇대 라고 알고 그냥 멈췄어요. 근데 요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어떻게 하다가 접했는데 우연찮게 접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넷만 뒤진 게 아니고 그럼 난 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융사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내놓는 게 있나라는 정보를 찾아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금융사는 정말 최신 정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은행들 연구회가 다 있어요. 금융사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니까 블록체인에 대해서 쫙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금융사만 그런가 해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연구소 같은 데도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 진흥청 이런 데들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이미 보고서와 논문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논문을 읽고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제 블록체인을 알게 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세상을 이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를 맞았죠. 여러분도 맞으셨고 저도 맞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제가 서울을 떠나서 군산에 이제 소방일을 하러 간 시기예요. 전혀 관련도 없는데 더 이상은 어떻게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군산이라는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5년이 지나던 해였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군산을 갈 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고 잘하고 관심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종이에다 적었었어요. 괄호를 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해야만 하는 일. 근데 해야만 하는 일에 가족들을 먹고 사는 일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고 좋아하는 일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잘하는 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찾다가 어떤 걸 찾냐면 나 말하는 거 좋아하지. 그래서 말하기. 그걸 적었어요. 왜냐하면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래서 그걸 적어놨고 목표를 크게 세웠어요. 10년 후에 이제 군산에 내려가서 10년 후에 10년은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10년 후가 되면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니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온라인 세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원래 메타버스라는 것도 그 전의 기술이었고 NFT도 제가 2017년에 접했다고 했잖아요. 블록체인에는 NFT라는 기술이 원래 있었고 암호화폐도 그 전에 이미 한번 붐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붐이 왔어요. 왜?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못하니까 인터넷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아까 저희 이름이 이 NFT 커뮤니티 이름이 클하 NFT예요. 근데 왜 클하 NFT냐면 클럽하우스에서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정말 제가 이렇게 그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활동했을 거라면 저 클하라고 안 졌을 거예요. 우리 따릉이님처럼 멋진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클럽하우스에서 NFT를 하니까 그냥 클하 NFT라고 지어버리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클럽하우스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전 사람들은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사실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건 쉽지 않아요. 저처럼 완전히 사는 곳을 이사 간다는 거는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럼 누구를 변화시켜야 되겠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면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클럽하우스라는 곳을 들어갔어요. 왜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보람된 일은 아니었거든요. 막 하면서 즐겁고 저녁에 가면 너무 좋았다 이런 생각은 드는 일은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가면 샤워하고 잠자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클럽하우스에 들어가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 기존에 내가 환경했던 종교적인 영향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팔로우했던 사람들이 주로 미술가, 그리고 과학자, 그리고 경제학자 이런 분들이었어요. 초기에 클럽하우스에는 이게 초대로만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TV에서만 보시던 분들이 거기서 방송을 켜고 말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저희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거든요. 할 줄 아는 건 그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고 하니 그럼 예술가들의 삶을 알아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술가들과 소통을 하는데 어느 날 그분들이 NFT라는 신기술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주고받으시는 거예요. 얘기를 막 주고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픈시는 이렇고
내 작품을 디지털로 해서 이렇게 올리면 해외 애들이 막 사준대 막 이러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작가님도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걸 다 구두로 막 다 해주지? 너무 힘들겠다. 근데 나는 2017년에 벌써 써봤는데 그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루 반 만에 30페이지인가요? 26페이지짜리 내 작품 NFT화 해보기라는 PDF를 만듭니다. 근데 그거를 나눠드려야 되는데 나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클라 NFT라고 오픈 카톡방을 만들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들이 이 NFT라는 것에 관심 같은 호기심 많으신 분들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들어오면서 저기가 시작됐어요. 그렇게 시작된 커뮤니티가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런 걸 다 했어요. 대학 강연도 가고 서울 옥션에서 강의도 가고 또 한국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단 거의 모든 활동들은 NFT 전시 기획 아니면 온라인에서 모이는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성향이 저랑 비슷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 이 황금 같은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서 이런 걸 듣는다? 아니면 AI를 통해서 작품을 그리고 이런 걸 하신다? 첫 번째는 여러분 호기심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시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를 하게 됐어요. 자, 이제 웹3를 좀 볼게요.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자꾸 웹2, 웹1, 웹2 이런 웹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미줄망으로 연결된 인터넷을 웹이라고 하고 우리 옛날에 이거 써봤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더 오래된 거 써봤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전화기 여러분 다 써보셨죠? 전화기로 인터넷 하는 거 삐띠리띠리 하면 야 누가 그거 하냐 전화 안 된다 전화 안 들어온다 빨리 끊어라 이런 그렇게 했고 제가 95년도에 대학을 갔을 때 저는 컴퓨터를 접하지 못했을 때예요. 대학을 가서 그때부터 컴퓨터를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늦게 접했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을 보니까 거의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인터넷이 없던 시대도 살아보셨고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과정을 다 보셨잖아요. 그게 웹1이에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텍스트화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웹1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쉽게만 설명드릴게요. 저에게 시작된 게 30분밖에 안 되니까 웹2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이 다 누리시는 거잖아요. 참여와 소통을 하는 쌍방향으로 하는 것을 웹2라고 해요. 근데 이제 웹3로 갑니다. 웹3에서는 분산과 합의 그 데이터는 도대체 누구 것이냐 이런 거예요. 구글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다 아시죠? 메타 그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얘네들이 뭘로 돈을 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뭘로 벌죠? 네, 광고로 버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 데이터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그런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여기 보세요. 여기만 봐도 컨텐츠는 다 개인이 만들어. 그죠? 개인 창작자가 만들어서 올리고 사람들도 모읍니다. 그게 100명이 됐던 1명이 됐던 1억 명이 됐던 그죠?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활동해요. 여러분 페이스북도 하시죠? 요즘은 이 핸드폰을 켜놓으시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런 대화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옵션으로 그걸 잠가놓지 않는 이상은 오늘 관련된 이야기에 관련된 것들이 광고로 뜰 겁니다. 그 정도예요. 이거 그 구글 쓰시잖아요. 구글 쓰시는 분도 많고 뭐 아이폰 쓰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기 옵션에서 내 위치 정보를 막아놓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움직이는 데이터를 다 수집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동선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구글 아이디만 알면 이렇게 동선이 다 그려질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커간 이유는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들을 가공하고 그것들이 필요한 곳에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게 광고였죠.
맞춤 광고로 우리한테 광고를 주면 당신한테 최적화된 사람들한테 당신 광고를 노출시켜줄게 하고 돈을 받던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이 마크 아세요? 이 마크? 이거 쓰고 계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이거 벌써 쓰고 계신 분 계시는데 많이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브레이저라는 건데요. 이거 똑같은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예요. 인터넷 브라우저인데, 네, 이렇게 볼게요. 네, 이렇게 볼게요. 잘 보이시죠? 사절 따릉이님 거 아닙니다. 네. 제가 처음에 따릉이님 걸 보고 이걸 보고 따라하셨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닙니다. 네. 지분이 있으신 거 아니시죠? 네. 저기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프리미엄을 쓰지 않으시면 다 광고 뜨죠? 근데 그거 보기 싫으시면 이거 쓰시면 돼요. 이걸로 그냥 까시고 유튜브 들어가면 광고 하나도 안 뜹니다. 얘네는 왜 그렇게 하냐? 데이터는 다 여러분 것이에요. 이런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데이터는 다 여러분 거니까 광고 우리가 다 막아드릴게요. 광고 보고 싶으세요? 광고 보면 여러분께 돈도 나와드릴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지갑도 만들어 놓고 저기 토큰 들어왔죠? 네.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해서 토큰을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잘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데이터를 막아놓고 딜을 하는 거예요. 회사와 우리 거 쓰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거든. 우리한테 돈 줘. 그럼 광고 내줄 거고 옵션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광고 이제 이거 옵션을 키면 광고가 떠요. 근데 기본 세팅은 광고가 안 뜨게 돼 있어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쓰시면은 뭐 유튜브 프리미엄 따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네. 이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돈을 이제 받잖아요. 수익이 나잖아요. 이거를 옵션으로 해갖고 그 창작자에게 기부, 도네이션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 활동 데이터를 보호하겠다라는 명목하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그래서 웹3 시대 때는 뭐라고요? 분산과 합의, 그리고 데이터의 주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웹3에서 이런 분산과 합의, 그리고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얘네는 모든 데이터를 스스로 자기들이 이 회사 걸로 저장하잖아요. 그렇죠? 그 서버 만약에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죠? 얘네가 데이터 보관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써요. 서버실도 여러 개 두고 열 많으니까 바닷속에 넣어서 그것 막 식히기도 하면서 하긴 하지만 결국적으로는 이 서버의 주인은 누구다? 구글. 그죠? 이 회사 거잖아요. 그런데 웹3 시대로 오면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이 나와요. 그래서 분산을 통한 모든 사용자가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고, 그래서 투명성을 갖고, 그리고 아까 같이 하나의 기업이 모든 데이터의 권리를 갖고 나눠주거나 나눠주지 않거나, 보게 하거나 보지 않게 하거나, 때로는 그 원래의 정보를 변형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웹3 시대에는 그러면 데이터는 누구 거야? 라는 질문서부터 해서 야, 쟤네 되게 못 믿겠네. 아니면 잘 못 믿겠네.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이름이 탈중앙화입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탈중앙화 책 처음에 접하면은 이야, 새로운 세상이 오겠다, 아름다운 세상이 오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 너무 빠지게 돼요. 새로운 철학으로 받아들였어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현실은 완벽한 탈중앙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 17년 전부터 활동을 해봤는데 거기만큼 더 이렇게 혼란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체가 없잖아요. 리드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너무 어렵고, 탈중앙화 해놨기 때문에 회사도 책임을 회피하기가 좋아요. 우리 다 탈중앙화 했잖아. 그럼 책임은 다 같이 져야지. 왜 우리가 열심히 안 하는 팀들도 있고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가치이긴 하나 완벽한 탈중앙화는 지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접하시면서 탈중앙화를 너무 강조한다 그러면 조금은 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탈중앙화 정신,
투명함과 분산되어서 서로의 의견들을 잘 합의하고 분산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했던 분야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나왔을 때 이제 그게 불거지면서 나카시 사카모토가 야 블록체인으로 달러의 패권을 대신할 수 있는 개인이 은행을 끼지 않는 금융을 끼지 않고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개인과 개인이 주고받을 수 있는 화폐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해서 블록체인 기술에서 가지고 온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블록체인이라는 것들을 개인과 개인들이 유지해 줘야 되잖아요. 개인들이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서부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따릉이 체인을 다 같이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노드라는 걸 갖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록을 똑같은 권한으로 보고 관리하고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보고 관리하고 기록하고 기록해 주는데 노력이 들잖아요. 그죠? 거기에 물리력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전기세도 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이 암호화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들을 하는 행위를 채굴이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시대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NFT가 2017년에 툭 튀어나왔어요. 점점 더 웹3가 되면서 그 페이스북의 이름을 메타로 바꿀 정도로 메타버스라는 것들이 부각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디지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도 뭐 그런 환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와, 메타버스다. 다 모든 사람들이 가상의 공간으로 들어갈 것 같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디지털 안에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뭘까? 디지털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래서 나온 게 NFT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이 오늘 이제 AI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저거는 디지털 파일이죠. 디지털 파일이에요. 그거를 그럼 여러분이 지켜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원본성을 입혀야 될 시대잖아요. 그죠? 이거는 내 거야. 내가 어느 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해서 반영을 할 거야 라는 기록들을 남기고 디지털 파일에 원본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NFT가 유일합니다. 앞으로 기술이 개발되면 다른 방식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NFT가 유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디지털로 작품 활동을 하시는 한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저 NFT 그러니까 저 디지털 아트 AI를 통해서 하셨다면 진짜 그것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거기다가 작가로서 이것이 원본이라는 원본성을 부여해서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은 NF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NFT도 조금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변화 이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많은 수업을 해요. 많은 수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아서 15명에서 12명을 NFT를 어떻게 하는지 마켓의 현황이 어떤지를 수업을 하고 마지막에 꼭 드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커뮤니티를 하세요 이거였거든요. 먼저 깃발을 꽂는 사람 그리고 먼저 앞장서는 사람한테 많은 정보가 모입니다. 자, 이런 모임을 하고 이것을 주도하는 따릉이님이 제일 많은 혜택을 보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에게 모든 정보가 가요. 제가 NFT 아티스트를 제일 처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대기업들 심지어는 뭐 블록체인 회사 CEO 만나서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깃발을 꽂은 사람 어느 분야든 아니면 앞장서 있는 사람에게 정보가 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커뮤니티를 3년을 지금 3년 차인데 3년을 해보니까 후발주자들한테 안 보이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저와 함께 커뮤니티를 주력으로 하셨던 분들은 어떠셨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것들이 돈이 될 거야라는 생각
거의 안 하셨죠. 저한테도 초기서부터 책을 만드십시오 하는 분들이 저 여태까지 한 번도 게을러서도 있지만 일단은 이거는 내가 지금은 나누어서 시장을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작가님들한테 그냥 나눠드렸거든요. 그리고 누구에게 전달할게요 해도 전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님님도 만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충분히 여기서 기술을 익히셨다면 이거 딴 집을 차려라 딴 데 가서 장사 이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나눈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미 정보는 다 있어요. 그잖아요. 제가 NFT를 만들고 거의 6개월 가는 NFT에 대한 정보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NFT 만드는 법, 오픈시 사용하는 법, 지금 미드저니 사용하는 법 차고 넘치죠. 그런데 왜 여러분 모여 계세요? 그게 커뮤니티의 파워인데 커뮤니티를 함으로 해서 서로가 상호 간에 교차 검증이 돼요. 정보에 대한 교차 검증도 되고 오늘과 다르게 내일만 가도 정보는 또 이만큼 쌓이죠. 그거 내가 다 공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나눠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10개가 순식간에 모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보를 취합하고 그것들을 가공하는 데도 커뮤니티가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작품을 오늘 이제 그 말씀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다 작품을 그리셨어요. 작품을 그리셨는데 저거 여러분이 쉽게 접근하셨죠? 그렇죠? 접근이 쉽죠? 그렇다는 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걸로 차별화를 두실 겁니까? 여러분이 하는 과정을 공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과정을 공유하시고 그것들을 공개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팬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하다 보면 다 내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느슨한 연대를 하시면 돼요.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도 마시고 너무 멀찍이 그냥 관망만 하셔도 안 돼요. 이런 거 있을 때 자원봉사도 하시고 하시면서 핵심 이너서클 안에는 들어오셔야 돼요. 핵심에는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술도 배우시고 연합하는 것도 배우시고 너무 좋은 기회들을 그것들이 만들어가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는 이건 제 얘기뿐만 아닙니다. 제가 2년간을 커뮤니티를 하고 그 다음에 만든 게 지금 여기 안 적혀있는데 지혜의 사다리라는 독서 모임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인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웃풋을 2년간 해냈어요. 작가님들과 함께 아웃풋을 쏟아내고 전시도 하고 기획도 다 했어요. 어느 날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더 이상 이분들은 나눠줄 정보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풋을 하자 해서 조그만 독서 모임을 만들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책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이 커뮤니티를 시작하면서 작가님들한테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가님들 커뮤니티는 살아있는 유기체 같아서 분명히 성장하고 꽃피고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 자체의 덩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나가셔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하세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그렇잖아요. 살아있다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있다면 뭔가 또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여러분들 그 대신 저를 기억해 주실 때 여러분 저희 커뮤니티와 제 이야기를 나중에 여러분이 책을 쓰시면 기록해 주세요. 전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했거든요. 이 책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저희 커뮤니티와 제가 아시는 분들이 쓰신 책들이에요. 여기에 저희 저희 커뮤니티 이야기와 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열심히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내가 엄청 유명해지고 싶어요 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저도 여러분처럼 작가가 되고 싶어 했으면 지금 행보가 좀 달랐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이거만 요청드렸었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에 좀 기록해 주세요. 어디 인터뷰에 기록해 주셨는데 진짜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쪽에 나오는 건 너무 중요한 책이어서 추천드리려고요. 저희가 독서 모임을 8권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티스트로서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책은 특별히 웹3 시대에 지금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 프로세스에 관련된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과정을 공개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팬을 모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하고 싶구나. 6분이 넘었기 때문에, 초과됐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만나면서 너무 반갑고 요거 끝나고 여러분 더 얘기 나눌 수 있어요. 얘기 나눌 수 있으니까 저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 방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NFT에 관련된 거라면 제가 따릉이님보다는 많이 알아요.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개인 카톡 보내주세요. 예전에는 막 밤늦게도 전화 받고 다 해드렸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답변 드릴 수 있는 한 최소한 답변 드리고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전시 너무 축하드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셨거든요. 이것을 지속하느냐 못하느냐는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옆 사람에게 달려있습니다. 옆 사람 손 붙들고 끝까지 한번 가보시면 또 다른 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킹비트님께서 다리 좀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군산에서 더 이렇게 멀리 와주셨어요. 굉장히 멋진 강의 해주신 우리 킹비트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행운권 추첨을 하려고 하는데요. 행운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방명록에 있는 번호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